백화점 점장으로 30년을 일한 박영수 55씨는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다. 직장 생활 내내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퇴직금도 꽤 받았다. 평생을 고객과 매장을 관리하며 살아왔으니 경제 감각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은퇴 후 한 달 만에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예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돈이 빨리 나가? 그는 허둥대며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다. 지출을 줄일 준비도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계획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사실 박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다. 내가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지출이 은퇴를 망치는 걸까? 오늘은 은퇴 후 지옥을 부르는 최악의 소비 패턴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피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보자. 1. 은퇴 후에도 남들 눈치를 보며 산다. 유지비 폭탄의 덫. 사례. 아직 젊어 보이고 싶었던 58세 김성진 씨의 후회. 김성진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고 퇴직 후에도 괜찮은 삶을 유지하고 싶었다. 퇴직 후에도 고급차를 유지했고 골프 멤버십도 해지하지 않았다. 가끔 동료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야 했기에 양복과 구두도 명품으로 맞췄다. 하지만 은퇴 후 한 달 동안 지출한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동차 유지비, 골프 비용, 명품 쇼핑으로만 5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다. 한 달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퇴직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누렸던 것들이 은퇴 후에는 사치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도 되나? 하는 마음 때문이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보여주기식 소비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차량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작은 차로 바꾸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는 이제 이런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경제적 자유가 시작된다. 2. 은퇴했으니 이제 즐겨야지. 여행과 외식의 덫. 사례. 퇴직 후 한 번뿐인 인생을 외쳤던 56세 이은희 씨. 이은희 씨는 퇴직 후 인생을 즐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0년 동안 일만 했으니 이제라도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돌아다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퇴직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처음에는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유럽 여행이 일본 여행으로 이어졌고 다시 동남아까지 갔다. 외식도 한 번 나가면 1015만 원은 기본이었다.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났다. 이제 와서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는 돈이 줄어드는데 다시 돈을 벌 수도 없잖아? 그때서야 현실을 직시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다. 해결책. 즐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획 없는 즐김은 은퇴 후 삶을 망친다. 여행을 가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저렴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버는 돈이 아니라 쓰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자녀에게 모든 걸 퍼준다. 부모의 희생이 부메랑이 된다. 사례. 자식 사랑이 독이 됐다는 62세 조민경 씨의 눈물. 조민경 씨는 퇴직 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썼다. 30대가 된 아들이 엄마, 전세금이 좀 부족해. 라고 하면 수천만 원을 선뜻 빌려줬고 딸이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손주를 돌봐주면서 생활비까지 보태줬다. 그런데 몇 년 후 조 씨는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활에 바빴고 부모를 도와줄 여력도 없었다. 결국 조 씨는 생활비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해결책.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순간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 부모가 가난하면 결국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자녀를 돕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이 돈을 써도 내 노후는 안전한가? 결론. 은퇴 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퇴직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돈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자녀에게 돈을 퍼주면서 본인의 노후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을 알고 돈의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나는 지금 은퇴 후에도 유지할 필요 없는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은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55세 백화점 점장, 은퇴 후 한 달도 못 버텼다. 노후를 지옥으로 만든 최악의 지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돈을 쓰는 방식이 인생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까지 얼마를 모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백화점 점장으로 30년을 일한 박영수 55씨의 사례를 보자. 퇴직 전까지만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퇴직금도 나름대로 많았다. 하지만 은퇴 후 한 달 만에 통장이 텅텅 비어버렸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수입 없는 상태에서 기존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빠진다. 나는 평생 이 정도는 써왔으니까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구체적인 전략을 3가지로 정리해 보자. 1.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사례 퇴직금 3억, 5년 만에 바닥났다. 57세 장기수 씨. 장기수 57씨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5년 후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 정도면 5년 정도는 충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외식도 자주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나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그는 이미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고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을 한 번에 쓰기보다는 정기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방법 1. 파트타임 또는 프리랜서 일 찾기. 완전한 은퇴보다는 가벼운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반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 지식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취미를 활용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법 2. 소액 임대 수익 만들기. 자산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집에 빈 방이 있다면 월세를 줄 수 있고 작은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방법 3. 배당금이나 연금 설계하기. 은퇴 전에 연금 저축, 배당주 투자 등을 고려하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핵심은 은퇴 후에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2. 고정비 지출을 철저하게 줄여라. 사례 내가 쓰는 돈이 이렇게 많았다고? 59세 한정희 씨. 한정희 59씨는 퇴직 후 한 달간 가계부를 써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유지비 50만 원, 골프 및 취미생활 100만 원, 카드 할부금 80만 원, 외식비 50만 원, 자녀 용돈 50만 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비용들이 쌓이면서 결국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5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나는 상황.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법 1. 자동차 줄이기.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경차로 바꾸는 것이 좋다. 방법 2. 취미생활 비용 조정하기. 골프, 해외여행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는 줄이고 산책, 등산, 독서 등 저비용 취미로 전환해야 한다. 방법 3. 정기 지출부터 점검하기. 휴대폰 요금제는 적정한가? 보험료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 골프 회원권 등을 해지할 수는 없는가? 핵심은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 3. 자녀 지원,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 사례 아들에게 1억 보태줬다가 내 노후가 무너졌다.
62세 박순자 씨. 박순자 62씨는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할 때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1억 원을 줬다. 노후 자금이야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문제가 생겼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생활비 부담 등으로 남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다. 자녀도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생활비 때문에 청소 일을 시작해야 했다. 전문가 조언.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방법 1. 부모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돕되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방법 2. 자녀에게 재정 교육하기. 어릴 때부터 자녀가 재정 관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부모도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 결론 은퇴 후 돈을 쓰는 방식이 삶을 결정한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고정 지출을 줄여야 오래 버틸 수 있다. 자녀에게 모든 걸 퍼주지 마라.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인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썼는가에 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소비 습관을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당신의 은퇴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55세 공무원, 30년 국민연금 납부 후 은퇴. 충격적인 월 수령액 공개. 서론 은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55세. 긴 세월 공무원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시간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30년 동안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돈으로 내가 꿈꾸던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을까 싶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든든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준비가 필수다. 국민연금은 그 준비의 핵심 기둥 중 하나. 오늘은 55세 공무원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 후 어떤 삶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당신의 은퇴 준비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 믿는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자. 본론 국민연금과 은퇴 준비의 모든 것.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설계되었다. 55세 공무원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과연 월 수령액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그리고 소득 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약 41.5% 수준이며 2028년까지 점차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는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보자.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137만 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이 월 440만 원인 공무원이 30년간 꾸준히 납부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연금 재평가율, 그리고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금액은 더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받는 국민연금은 다른 직업군과 어떻게 다를까?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꾸준히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수령액이 높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소득 재분배나 지급 정지 규정에 따라 일부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은 은퇴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은퇴 준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약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177만 원이다. 부부 기준으로는 각각 198만 원과 277만 원 수준이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은퇴 준비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점검해보자. 재무 계획 세우기.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는 일시금을 선택해 대출 상환이나 재투자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생활비 설계.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여행을 다니고 싶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면 주거비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지출 항목을 점검하고 은퇴 후 변화할 조건을 적용해 예상 생활비를 산출해보자. 건강관리 계획. 나이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건강 상태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꿀팁.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려면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 제도. 활용.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가산된다. 예를 들어 5년 연기하면 약 30% 이상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제주에 사는 한 부부는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월 542만 원이라는 역대급 수령액을 기록했다. 추납제도. 과거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추가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단,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연금 수령 전 신청해야 한다. 이미 가입제도.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사례. 실제 공무원들의 은퇴 이야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과 은퇴 준비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3명의 가상 공무원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설득력을 더해보겠다. 사례 1. 김영수 씨 55세, 30년차 행정직 공무원. 김영수 씨는 25세에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0년간 꾸준히 근무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납부했다. 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약 450만 원.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 그는 62세부터 월 약 1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을 약 200만 원과 중복 수령 시 일부 감액될 가능성을 고려해 그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5년 연기 후 67세부터 수령하면 국민연금은 약 2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 씨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꿈꾼다. 그의 예상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50만 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저축해둔 2억 원으로 주택을 마련했다. 그는 연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처음엔 걱정했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연기연금을 활용하니 노후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례는 계획적인 지출 관리와 연금제도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사례 2. 박미정 씨 55세, 30년차 교사. 박미정 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30년간 근무하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납부했다. 그녀의 평균 소득은 월 500만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62세 기준 월 180만 원이다. 하지만 그녀는 은퇴 후에도 강사 일을 하며 소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이 국민연금의 억압 2025년 기준 약 308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이를 알고 박 씨는 연금 수령을 65세로 연기하고 그 사이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했다. 박 씨의 꿈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이다. 그녀는 교사로 일하며 바쁜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개인연금을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은퇴 전 재무 상담을 받아 생활비와 여행 경비를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그녀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사례 3. 이철호 씨 55세 30년차 지방공무원. 이철호 씨는 지방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며 평균 소득 400만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그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62세 기준 월 150만 원. 공무원 연금은 약 180만 원으로 합산하면 월 330만 원 정도다. 하지만 그는 자녀의 결혼과 주택 지원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1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 이 씨는 은퇴 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녀 문제로 연금만으론 부족했지만 일시금을 활용해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론 건강관리와 소소한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의 사례는 가족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은퇴 후 삶 어떻게 꾸려갈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다.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중요하다. 공무원으로 30년간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면 갑작스러운 자유는 오히려 허탈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취미, 봉사활동, 새로운 배움 등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는 텃밭 가꾸기로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박미정 씨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 이철호 씨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낀다. 또한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통 62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점이 더 이를 수 있다. 이 기간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려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기둥이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소득 대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미래 세대의 수령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만으로 30년 이상의 노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퇴직연금 활용.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제 혜택이 크지만 일시금으로 받아 재투자하거나 긴급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개인연금 가입. 45세부터 수령 가능한 일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자. 부동산 및 투자 주거 안정성을 위해 부동산을 마련하거나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 결론.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자. 55세 공무원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결과 월 15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꿈꾸던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 김영수, 박미정, 이철호 씨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은 노후의 일부일 뿐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그리고 생활비 설계가 함께 어우러져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부터 재무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챙기고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업 해보자. 국민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둥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당신의 은퇴 후 삶이 기대된다. 요즘 들어 퇴직 후 삶 혹은 은퇴 준비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 심란해지지 않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다독였는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건강도 부쩍 나빠진다는 이야기. 솔직히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7년 여행만 다니라 파산. 돈도 건강도 잃고 절망에 빠진 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에서 출발해 실제 은퇴 후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교훈을 나눠보려 해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나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눠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본론 여행 뒤에 찾아온 공허함과 현실. 안일한 설계가 만든 덫. 은퇴 후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연히 여유로운 여행, 시간적 자유,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재무 설계나 건강 관리를 미리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격차입니다. 20대나 30대에 돈이 없어서 못 가던 곳을 퇴직금을 받으니까 주저없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이라는 게 끝없이 나오는 우물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의 해외여행에 쓰고 숙박 비용에 쓰고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의료비까지 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잔고가 바닥이 납니다. 게다가 여행을 다니며 불규칙한 식생활, 생활 패턴,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건강이 나빠져요. 젊을 때는 한두 달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가볍게 넘겼던 일도 은퇴 후에는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결국 돈과 건강 둘 다 잡으려다가 둘 다 잃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또 다른 무서운 함정, 사회적 고립. 아휴, 은퇴했다니까 회사 다니던 사람들하고 자꾸만 멀어지고 여행 다니다 보니 지역사회나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을 안 하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실제로 여행에 빠져 지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사회와 점점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던 자유를 누린다는 생각에 즐겁지만 점점 주변에 나누고 공감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걸 깨달으면 외로움이 훅 찾아와요. 그제야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도 중요했는데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가장 큰 이유는 미리 설계하지 않은 은퇴 후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너무 따져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행도 좋고 취미 활동도 좋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건강 리스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할지 정확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이나 투자, 혹은 건강관리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만큼 사람들과의 정서적 거리도 벌어지지 않도록 가족 친구 관계에도 신경 써야 해요. 사례 1 퇴직금으로 캠핑카 사서 전국 일주했던 김 선생님. 내가 평생 회사에서 실컷 고생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 않아? 김 선생님 가명 62세은 퇴직 후 받은 퇴직금 일부와 개인적 저축을 합쳐 중고 캠핑카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캠핑을 즐겼어요. 하루하루가 여행이니 꿈을 이룬 듯 했죠. 그런데 막상 1년 정도 캠핑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고속도로 통행료, 캠핑장 이용료, 식비, 각종 수리비 게다가 캠핑카가 오래된 모델이라 곳곳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 즐기고 있으니 괜찮아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결국 2년쯤 지나서 카드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허둥지둥 캠핑카를 팔았는데 중고차 시세가 크게 떨어져 있어서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중고 캠핑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행을 다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혹은 캠핑을 잠깐씩만 즐기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놨다면 좋았겠죠. 사실 여행 자체는 아주 좋았는데 그 뒤에 남은 건 빚이었으니까요. 또 장기간 차에서 지내느라 허리랑 무릎이 다 망가졌고요. 김 선생님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듯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하지만 자금 운용 계획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2 해외 봉사활동 겸 배낭여행 떠났던 이 부장님. 이 부장님 가명 58세은 은퇴 직전에 젊었을 때 못 해본 봉사활동도 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동남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세계 각국을 돌면서 봉사도 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멋진 여정을 계획했죠. 한두 달 다니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여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경비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호스텔이나 쉐어하우스에 머무르고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지냈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중간중간 병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해외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치과 치료나 갑작스러운 장염, 근육 부상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아플 때마다 체류 일정을 조정하고 항공권을 바꾸는 일도 고스란히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했던 1년은커녕 6개월 만에 귀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고 카드빚과 상당한 병원비 청구서가 함께 남았어요. 게다가 돌아와 보니 건강 상태가 영꽝이라서 다시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요. 해외 봉사와 여행, 인생 경험으로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 몸이 무너지니 예산도 무너지고 예산이 없으니 봉사고 뭐고 다 끝나버렸죠. 솔직히 미리 해외 보험이나 예비 자금만 챙겼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걸 간과했어요. 결국 돈과 건강 둘 다 위험해졌네요. 사례 3 국내 맛집 순례에 빠졌던 박 사장님. 박 사장님 가명 65세은 젊을 때부터 한국 구석구석의 맛집을 순례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다고 해요. 은퇴 후 직접 운전해가며 지방 소도시 맛집까지 찾아다니는 호사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일단 만족감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맛집이면 좀 비싼 건 괜찮지 하는 마음에 식비를 무제한으로 쓰게 된 것. 또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게 되다 보니 건강검진 때마다 경고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치가 한 번에 확 올라갔습니다. 그럼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 타오느라 비용이 또 들어가죠. 먹는 행복을 포기하기 싫어서 계속 하다 보니 결국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식비뿐 아니라 장거리 운전에 들어가는 기름값, 숙박비, 고속도로, 통행료, 애초에 은퇴 자금 계획에 이런 식의 맛집 여행 비용이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고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맛집 순례가 죄악은 아니지만 자금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즐기는 건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결론 돈과 건강, 결국 계획이 핵심이다. 자,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누구는 저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흡사한 모습으로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이죠. 첫째, 재무 설계.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연금, 퇴직금, 적금 이자가 생활비의 전부일 텐데 이것들이 영원히 방치해도 그대로라는 생각은 큰 오해예요. 인플레이션, 예기치 못한 의료비, 가족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여행 계획이든 취미생활이든 얼마를 쓸 건지, 어떻게 쓰고 보충할 건지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이라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도 많으니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둘째, 건강관리.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말 많이 듣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고 무리하게 여행 일정을 빼곡히 잡다가 몸이 아프면 여행도 못하고 병원비만 잔뜩 나오는 꼴이 돼요. 중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는 건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에야말로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단, 충분한 휴식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삶의 목표.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아예 끊기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내가 여행으로 채웠던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외로운 일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새로운 목표가 필요해요. 여행이 주는 만족감도 좋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배움의 기회를 찾아본다거나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본다거나 소소한 일이라도 의미 있는 목표를 계속 이어가야 삶이 풍요롭게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준비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훌훌 떠나서 인생을 즐기자. 만 외치다가는 돈도 건강도 심지어 사회적 관계까지 놓치는 역설이 벌어지죠. 지금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뒤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여행이나
여유로운 생활은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 그 비용을 충당할 재원연금, 퇴직금, 개인 저축, 소소한 사업 등은 어떻게 분배할까?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혹은 주 단위로 어떤 루틴을 설정하고 어떤 검진이나 운동을 해야 할까?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어떻게 유지할지? 내가 여행 중이거나 타지에 있어도 소통할 방법을 마련했는가? 은퇴 후에도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작은 실천부터 해 나간다면 퇴직 후 여행만 다니다가 파산하고 건강도 잃었다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는 우리 이야기에서 멀어질 겁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후 삶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챕터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누군가에겐 생생한 여행기가 행복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재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롭고 건강한 은퇴 후 인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작게 시작하고 천천히 즐기는 것이 결국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길이니까요. 여행이냐, 안정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준비된 즐거움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퇴직 후 삶,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부디돈도, 건강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모두 균형 있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60세 보험 설계사,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믿었던 금융상품의 배신, 서론 퇴직 후 내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다. 평생을 고객들에게 노후 대비는 철저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은퇴하고 보니 내가 가입했던 금융상품들이 정작 내 노후를 지켜주지 못했다. 30년 넘게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금융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특히 5060대가 되면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은퇴 후 내가 믿었던 금융상품이 왜 나를 배신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사례 1. 60세 보험 설계사, 믿었던 연금보험의 함정. 김씨 60세는 보험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에게 연금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인도 열심히 연금보험을 들었고 나름대로 대비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연금 수령 시점이 되자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매달 들어왔다. 매달 300만 원 이상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금 개시 후 받아보니 고작 1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연금보험의 사업비와 수익률이었다. 가입 당시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실제 연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액은 고정적이다 보니 체감 생활비는 더 빠듯했다. 김 씨는 결국 퇴직 후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해결책. 연금보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 투자형 자산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연금 개시 전에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이 실제 생활비로 충분한지 점검할 것. 연금 수령 방식을 정액형이 아닌 체증형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것. 2. 사례 2. 58세 은퇴 직장인 배당주 투자에 발목 잡히다. 박 씨 58세는 주식 배당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 했다. 퇴직금을 활용해 배당주에 투자하고 매년 배당을 받으며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배당금은 기대보다 적었고 주가 하락으로 원금까지 손실을 봤다. 배당만 받아도 생활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배당률이 변동되는 바람에 수입이 일정치 않았어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원금도 손실을 봤고요. 특히 경제 위기가 오면서 기업들이 배당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많았다. 박 씨는 결국 일부 주식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이는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되었다. 해결책. 배당주 투자만으로 노후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것, 예 월세 수익, 사업, 연금 등. 주식은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 자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배당주만 믿지 말고 국채, 부동산 등 안정적인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례 62세 자영업자, 부동산 투자, 실패로 노후 자금 위기. 이씨 62세는 50대 후반에 퇴직하면서 가진 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 했다. 상가를 매입하고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코로나 이후 공실이 많아지면서 계획이 무너졌다. 이 상가가 돈을 벌어줄 거라 믿었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적자가 났어요. 대출이자까지 내야 하니까 더 힘들죠.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유동성이 낮고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공실이 길어지면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노후 생활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해결책.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공실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대출을 이용한 투자라면 이자, 상환 계획이 확실해야 한다. 노후 대비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연금, 채권, 연금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한다. 결론 노후 준비, 금융상품 하나만 믿으면 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김씨, 박씨, 이씨처럼 노후 준비를 했다고 믿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자산을 한 곳에만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소득 다변화 연금, 투자, 부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2. 유동성 확보 모든 돈을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묻지 말고 현금성 자산도 준비해야 한다. 3. 지출 통제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소비 습관이 필수다. 노후 자산 관리, 절대 남의 말만 믿지 마세요.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노후 자산 관리, 절대 남의 말만 믿지 마세요. 마이너스 이어지는 내용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 설계를 위한 과학적 접근 마이너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이 준비한 금융상품이나 투자 방식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맞닥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재정적 자유를 이루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노후 재정 설계의 3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자. 1. 은퇴 후에도 자산을 성장시키는 전략 -4% 룰과 생애 지출 계획.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재정적 고민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다.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자금이 3040년간 필요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인 윌리엄 벤젠 윌리엄 BNGN이 제안한 4% 룰은 은퇴 후 자산 인출 전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 중 하나다. 4% 룰이란 은퇴 후 첫 해 보유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따르면 30년 동안 자산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보유했다면 1년에 2천만 원을 166만 원씩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4% 룰도 완벽하지 않다. 물가 상승, 금융위기, 의료비 증가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산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대안 전략. 자산의 6070%는 안정적인 배당주, 채권, 연금으로 운용하고 3040%는 성장성이 높은 투자 ETF, 리츠 등로 운용한다. 은퇴 후에도 일부 소득 활동을 유지하여 자산의 인출 속도를 조절한다. 예 파트타임, 컨설팅, 유튜브 등. 이처럼 자산을 한꺼번에 소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노후 파산을 피하는 법 행동 경제학과 소비 습관의 변화. 노후 자산을 망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무절제한 소비 습관이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소비의 쾌락 적응어 단익, 애덕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새로운 소비 수준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실제 사례. 퇴직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다가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인생을 즐길 때라는 생각으로 고가의 자동차, 해외여행, 고급 음식 등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해결책 노후 소비 관리 전략. 고정비 절감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먼저 정리한다. 소비 패턴 변화 소유보다는 공유 렌탈, 중고거래, 경험 소비 여행, 취미로 방향을 바꾼다. 연령별 소비 변화 예측 7080대에는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므로 미리 의료비 적립금을 마련해 둔다. 노후에는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얼마를 쓰고 유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3. 건강이 곧 자산 마이너스 신체적 건강이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건강이 곧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의학적 연구 사례.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한 60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비 지출이 50% 이상 적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연금이나 노후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관리를 통한 재정 안정 전략. 예방의료에 투자 정기 건강검진, 치과치료, 백신 접종 등을 통해 큰 병을 미리 예방한다. 규칙적인 운동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70대 이후에도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단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 채소, 고단백, 저염식을 유지한다. 결론 건강하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노후 자산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를 지키는 전략을 세워라. 지금까지 살펴본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 3가지를 정리해보자. 자산 인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것. 4% 룰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 행동 경제학을 활용한 소비 절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일 것. 운동, 식단, 예방, 의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 돈이 남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돈도 건강도 함께 지켜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노후 준비는 안녕하신가요?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더 늦기 전에 실천해보자.